내 아들 지호를 위해서라도 당신을 살려두는 게 아니었는데. 차가운 분노가 서린 황기찬의 목소리가 엉망으로 흐트러진 거실을 낮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강세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끼던 도자기들이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두 사람 사이에 위태롭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황기찬을 올려다보며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기찬 씨,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지호는 생각해야죠. 지호. 황기찬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지독한 허탈감과 배신감에 거의 정신을 놓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이름 감히 내 입에 올리지 마. 내가 왜 모든 걸 포기하고 경찰서로 가려 했는지 알아? 다 내려놓고 제인이한테 속죄하고 싶어서. 아니, 마지막까지 지호 때문이었어. 내 아들만큼은 압이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황기찬은 강세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강세리가 뒤로 물러서다 깨진 도자기 파편에 손바닥을 베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세리, 당신은 나한테서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갔어. 내 아들이라 믿었던 그 아이마저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병원 진료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였습니다. 늘 자신만만했던 황기찬은 태어나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위암이라는 두 글자는 그의 세상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위암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썼는데. 위장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그대로요. 황기찬은 현실을 부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더욱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드시던 바로 그 위장약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처방해드린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벽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독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바꿔치기. 그 단어가 황기찬의 뇌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가 이내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위에 해로운 한약을 먹이려다 발각되었던 강세리. 설마 이번에도. 황기찬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후벼 파는 배신감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인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황기찬은 병원을 뛰쳐나오자마자 강세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강세리는 황기찬이 내던진 약 성분 분석 결과지와 인터넷 약물 구매 영수증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카드로 결제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미안, 기찬 씨. 당신이 나랑 이혼하자고 해서.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 요즘 위암, 초기면 다 산다고 하잖아. 내가 옆에서 평생 간호할게. 응?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강세리는 눈물로 애원했지만 황기찬의 귀에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지호의 이름 앞에서 황기찬은 차마 그녀를 제 손으로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만은 자신의 아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이성이 그의 사리를 억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DH홀딩스 사무실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동생 강승우와 태오리가 계획한 김도윤 본부장 질투 유발 작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재인 씨, 이 프로젝트 자료 검토하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태오리가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강재인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애써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두 사람의 대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둔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태호 씨. 고마워요. 제가 갔어야 했는데. 강재인이 미안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태오리가 손을 저으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재인 씨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태오리의 목소리는 노골적일 만큼 다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도윤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좁혀졌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강승우가 마치 기름을 붓듯 태오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태호 씨, 우리 누나 어때요? 두 분, 그림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김도윤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태오리는 강재인을 힐끗 보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강 대리님도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하시네요. 강재인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제 동생이 좀 유별난 누나 바보라서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재인 씨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순간 김도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호 씨, 여기는 회사입니다. 과도한 사담은 업무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김도윤 본부장의 격앙된 모습을 경악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강재인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굳어버렸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외의 인물에게 김도윤이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워서 도저히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군요. 김도윤은 그 말을 내뱉고는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얼굴이 붉어진 채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도윤 씨. 강재인이 황급히 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신히 김도윤을 붙잡은 강재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평소 도윤 씨답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라. 제가 뭘 잘못했나요? 김도윤은 차마 돌아보지 못한 채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간신히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재인 씨. 정말 미안합니다. 김도윤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질투가 났나 봅니다. 그 한마디에 강재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뒤섞여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김도윤은 자책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승우 대리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태호 이사님과 식사 약속이 있다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재인 씨가 누구와 밥을 먹든 누구를 만나든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려버린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강재인은 그런 김도윤의 모습에서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강승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태호 씨가 저녁 약속 장소 정해졌다고 슬슬 나갈 준비하자고 하시는데. 강승우의 목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하고도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강재인은 태오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낮의 소동으로 인해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태오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유쾌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한참 동안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오리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불쑥 물었습니다. 재인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만나는 분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스테이크를 썰던 강재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태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태오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식사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보통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분이 없으시다면 제가 한번 대시해 볼까 해서요. 강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태호 씨.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것은 태오리에 대한 예의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오리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DH홀딩스의 김도윤 본부장님이라는 것도요. 강재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오리는 그런 강재인의 표정을 읽고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분이 너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김도윤 본부장의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이런 자리도 만든 거예요. 정말요? 네. 두 분이 서로 좋아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더군요. 김도윤 본부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인 씨도 없었을 것 같아요. 강승우 대리가 그러더라고요. 원수 집안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인 씨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주고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요. 승우 씨는 제가 제인 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입니다. 강재인은 태호의 말에 김도윤 본부장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우리 은호의 원수를 갚기 전까지 한가롭게 연애를 한다는 건 사치라고. 도윤 씨에게도 그렇게 말했고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러자 태오리가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제인 씨,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쟁 중에도 사랑은 피어나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도윤 본부장님 역시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복수해야 할 대상이 같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함께한다면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텐데요. 주제넘는 말일지 모르지만 제인 씨의 그런 미온적인 태도가 오히려 김도윤 본부장님의 애를 태우고 저나 황기찬 같은 다른 남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태오리의 직설적인 조언은 강재인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김도윤의 애를 태운다는 말에 낮에 보았던 그의 상처받은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한편 강재인이 태오리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좀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던 김도윤의 사무실에 강승우가 노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혹시 우리 누나 때문에 심란하신 겁니까? 강승우의 짓궂은 질문에 김도윤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제인 씨가 누굴 만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요. 나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요. 이대로 우리 누나 태호 이사님한테 뺏기셔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강승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김도윤을 떠보았습니다. 우리 누나가 사실은 김도윤 본부장님을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다면요? 그 말에 애써 외면하던 김도윤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간절함이 묻어나는 김도윤의 목소리에 강승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 봐요. 안 괜찮으시면서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세요? 복수가 끝나야 고백하겠다니요. 만약 복수가 평생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평생 남남으로 지내실 건가요? 그건 너무 가혹한 조건 아닙니까? 강승우의 말은 김도윤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복수의 완성이라는 조건이 어쩌면 강재인을 밀어내는 가장 큰 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태오리와의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강재인은 곧장 김도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오리의 조언은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던 김도윤은 예상치 못한 강재인의 방문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인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앞에 똑바로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도윤 씨, 저 오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김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복수를 하다가 도윤 씨를 잃게 되는 그건 더 무섭고 끔찍해요. 저 더 이상 도윤 씨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김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강재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재인 씨, 저도 더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복수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마침내 두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재인에게 가려 했던 황기찬의 마지막 희망은 태오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오리가 건넨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황기찬의 마지막 남은 버팀목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황기찬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강세리라는 여자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황기찬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고 강세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HNK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횡령, 홍만수를 사주하여 강재인을 해치려다 아들 은호를 죽게 만든 일, 김도윤의 동생 김조희를 뺑소니로 위장하여 살해한 일까지.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취조실에 홀로 앉은 황기찬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승우와 태오리의 재치 있는 활약으로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굳건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황기찬과 강세리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며 길었던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탐욕과 거짓으로 모든 것을 쌓아 올렸던 황기찬과 강세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